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이거 유료 구독자분들을 통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이상호 대표님께서 소액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저는 소액이라는 단어마저도 빼야 된다. 그냥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저랑 특친이신 헥스님은 이 부동산 다주택자시고 투자자시고 이제 비트 맥시로 넘어오려고 준비 중이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이거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고 받으신 분인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1월 말인데 최근에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보유세,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세를 3% 수준으로 매겨서 매물을 나오게끔 하겠다. 이 3%가 어느 정도냐면은 30억짜리 아파트면은 9천만 원, 1년에 1억입니다. 한 달에 1천만 원을 국가에 월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원도에서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폭등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내 본업이 다 강원도에 있고 거주지도 강원도인데 갖고 있던 돈 10억을 갖다가 대출을 5억 받아서 15억짜리 서울에 집을 등기를 쳐놓은 겁니다. 전세를 예를 들어서 전세를 껴서 한 15억짜리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고 15억 집에 보유세를 2% 내지 3%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3% 때리면 4,500만 원이고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돈을 보유세로 국가에 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월급으로 이 4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현금 흐름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돌면서 특히 또 대통령이 직접 양도하지 않는 것보다 보유하는 게 손실이 크면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걸 이러면서 이제 슬쩍 또 흘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이런 포스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용은 보유세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슬쩍 간보는 3% 보유세 관련 내용. 5월 9일 제 예상대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할 것 이거 일몰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더 보너스로 좀 해줬나 봐요. 그날까지 등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날까지 계약한 거는 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리고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있는 이익이 더 크면은 못 버틸 걸 요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유세를 강력하게 올리겠다. 비거주하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최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대깨문 찌깨문들이 60%죠. 그의 골수 지지자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어떤 강한 질투심을 긁어주는 이런 발언들인데 얼마나 물개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껄껄 웃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어쨌든 이런 비거주 1주택자 갈라치기로 살짝 간을 본다. 3% 때릴 거야 이러면서 간을 보고 보유세로 이제 조져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발언으로 지금 강력하게 도파민을 분비시켜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까지는 좀 무리일 겁니다. 너무 심할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초토화 될 겁니다. 좋은 주택의 집은 월세가 수천만 원이 될 거고 가치가 떨어지는 집은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놓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정도로 갖고 가진 않을 텐데 제 생각 0.5% 1% 정도는 매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가더라도 지지자들의 반응은 뜨거울 것이고 계속해서 정권의 지지도는 탄탄해질 것이다. 이게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력해지거나 조금 느슨해지거나 할 텐데 결국에는 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실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 경기, 서울 대부분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 다주택자들이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아마 이제 보유세나 취등록세가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증여를 선택하거나 팔아버리거나 똘똘한 놈을 합치고 멍청한 애들은 팔아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이 아마 3월 중순에 나갈 텐데 아마 이때쯤 되면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조금 그러니까 하급지 같은 경우엔 보합 내지는 조정받으면서 물량이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반대로 똘똘한 한 채는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5월 등기 마무리 시점 내지는 계약을 해야 되는 5월 9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도에 살면서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직접 전입을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토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할 거라고. 그러면은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규제를 때려 맞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정도의 보유세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점점 모락모락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일련의 족같은 민주당식 정책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메리트가 없다. 수차례 이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수백 번, 골백 번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100번, 1000번 났다.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5% 안에 최상급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머지 95%의 질투 대상이 돼서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규제, 이 보유세 규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제가 늘상 강조를 하면서 다 빠져나와라, 임대 살면서 비트코인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지금 찌라시 돌고 있는 거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빨리 보셨을 겁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이가 직접 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발언한 만큼 이거는 0.5%든 1%든 그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아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이 물개박수 치고 난리가 나고 도파민 완전히 그 중독돼서 레버리지 하는 사람처럼 와 우리 이재명 오빠 화이팅 이지랄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가치 저장 수단의 시대였던 시대는 끝났다. 내 집 마련해 주는 안정감 몇 억짜리 욜로입니다. 5억짜리, 10억짜리 욜로야. 근데 그것도 부채까지 끌어다 쓰는 욜로입니다. 자, 에르메스백 갖고 싶다고 그거를 15억 주고 대출 5억에 내 돈 5억 들여서 10억짜리 에르메스백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미친놈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느끼고 깨닫는 순서대로, 빠져나오는 순서대로 개부자 이 열차에 탑승하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오늘도 우리 G8비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